CPU나 그 GPU 모든 반도체 설계, 통신칩과 모든 형태의 통신 장비에 있어서 칩의 이제 설계를 지금과는 틀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시대에서 인간의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간처럼 수많은 신경선이 우리 몸체에 뻗어 있어서 운동신경, 건강신경처럼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수많은 통신 선로를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몸체를 로봇의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랐을 때 0.01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반도체가 0.01mm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수많은 실핏줄과 같은 정보 통신 선로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충전 방식, 충전과 방전에 있어서도 뭐 인간의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자르 좌표와 숫자를 방식으로 틀리게 주고 각 부분별로 또는 시간별로 이렇게 정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틀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갈 때는 왼쪽으로 막 뛰어갈 때는 그렇죠. 각각 틀리게 힘을 갖다 부분별로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갈 때는 어떻게 또 틀린 힘을 주고 앞으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에 더 많이 힘을 주고 오른쪽에 많이 힘을 주고 뒤쪽으로 할 때는 뒤쪽으로 힘을 주고 발도 각각 틀린 전기적 힘을 줘야 되겠죠. 전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통제해서 시간별로 부위별로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그렇게 전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이제 배터리 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통제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미니 배터리들을 많이 놔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로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배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신경성이 있어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으로 정보를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죠. 인간의 뇌에도 수많은 뉴런에도 가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의 이동 통로가 많아야 돼요. 정보 도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을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있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요. 그걸 쪼개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정보를. 그다음에 한 군데 차량에다 100개 물건을 실었는데 내가 도로가 한 군데 그러면 한 군데로 가려면 차량이 엄청 정체가 되겠죠. 또는 받아주는 창고가 읽고 쓰기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인간의 뉴런에도 정보를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릿속을 탐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보를 여기저기 분산해서 놔두는 이런 기술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쪼갠 정보를 1년 번호를 매겨가지고 전체를 조합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 뇌 안에 쓰리라고. 이제 뇌 과학을 제가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맞다고 증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를 갖다 동영상 한 군데에다 저장하려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전력이 많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전력의 낭비가 되고요. 또 발열이 엄청나겠죠. 정보가 이렇게 늦고 이렇게 그러려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도 돼, 10,000개로 쪼개도 되고 100군데의 통신 도로를 타고 각각 도로를 틀리게 널널하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받아주는 창고도 100군데면 100군데에다가 동시에 쓰고 읽기가 가능, 발열도 없어지겠네요. 전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발열이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CPU 설계를 GPU에서 모든 반도 설계에서 통신 선로를 인위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실핏줄처럼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정보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고 일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그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간의 몸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이동을 할 때 주요 통신 선로는 강통신 선로를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주거나 의류방 수제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줘서 전파의 간섭이 없게 열 같은 것도 침범을 잘 못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섬유를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광섬유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석영실을 광통신의 어떤 내신 구조로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어떤 아니면 합성선 비트가 90%짜리를 내신 구조를 써준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통신 섬유를 빛을 증폭시키. 그다음에 주요한 선은 다 광통신 선로로 하고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빛이는 광이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우리 눈에 상에 맺혀가지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서 안 보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광통신 역할을 하는 거. 눈에 상을 거꾸로 맺혀줍니다. 거꾸로 맺혀주면 뇌에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그것을 신경이 끊어지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신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정보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통신 선로를 주요 통신 선로로 하고 거울에다 상을 맺혀주는 방식으로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거기다 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띄워주고요. 정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전자기적인 방법과 어떤 광통신 이것을 둘을 결합시키는 방법. 그리고 광통신 선로의 끝단에서 전기적인 방식과 만났을 때 열로 인해서 정보가 손상되는 부분을 거울에 띄워주는 방식. 이게 그다음에 그 어떤 사진을 띄워주고 동영상을 띄고 정보를 띄워주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이 중간에 어떤 열로 인해서 광통신의 어떤 정보가 손상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 기술도 반드시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이동 경로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반도체가 됐든 마더보드가 됐든 컴퓨터 또는 또 로봇 자체에 있어서 정보를 이동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0.000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0.00001m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동 경로를 정확히 설정하고 또 뭐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것을 수없이 작은 단위로 나눠서 나노 구조로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나노 구조 그 이하로도 수없이 작게 나눠서 수많은 군데서 동시에 저장하는 동시에 읽고 쓰기 한다는 이 방식을 사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CPU 설계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때 그 속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통신 선로가 확보가 되는 우리 인간의 몸에 신경선이 많듯이 어떤 CPU뿐만 아니라 마더보드 이런 기술 구조에서도 수많은 정보 이동 경로를 실빛줄처럼 수없이 만들어낸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봇 안에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한 군데, 정보는 이제 동영상 파일에 들어가면 수백 군데나 수백 개나 수천 개로 쪼개서 잘게 쪼개서 수백 군데나 수천 군데의 정보 통신 도로를 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 저장하는 곳, 그러니까 읽고 쓰기 하는 곳,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쓰기에서 정보를 일련 번호를 매기고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하고 또 비밀 저장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통신이 연결해 있는 그쪽에 비밀 저장을 파일을 몇 개를 보내 전체가 합산되지 않으면 파일이 열어지지 않고요. 또 파일 하나하나 암호를 걸어놓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이렇게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수많은 전 세계 윈도우 깔아놓을 때 일련 번호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상이 뭐 각종 운영 프로그램에 직접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소비자 환경을 넘어서서 변경시켰을 때 그쪽 부분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차단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불법 복제 아니죠. 그 다음에 음악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내가 멜론이나 유튜브에 놨다가 복제 권한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획사다 그러면 갖고 있는 배포하는 데서 같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사면 거기다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거기서 불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틀거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자기가 허가되지 않은 불법 재생이었을 때 불법 복제를 눈치를 챈다는 거. 여기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는 일련 번호가 읽는 곳에서 이것을 하는 곳에서는 이상이 없이 틀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것에 차단 조치가 들어가거나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개가 복사가 됐는지, 몇 개가 이제 팔렸는지 그것도 카운팅 개념도 들어가고요. 각 시각이 다 시각이 다 기록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고객 정보는 어떤 기획사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멜론이나 유튜브에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음영 동영상을 팔았단 말이에요. 오디오 파일이나. 그럼 그때 이제 거기서 나중에 수사가 들어갈 때 그 시간대별로 해서 누군지 어떻게 다운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기선의 충전 구조도 똑같은데요. 전기를 많이 줄 때는 충전 구조로 들어가는 거, 충방전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기를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되면 통신 구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실, 이것도 이제 우리 몸에도 신경선을 따라서 파워가 전달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근육에서 저렇게 힘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적인 힘을 따라서 근육을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배터리, 작은 미니 배터리가 수없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 신경선이 실핏줄처럼 수없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몸체를 잘게 쪼개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게 쪼개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로봇이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0.001 이렇게 미리 이 안에 이렇게 1cm나 0.000 미리 단위로도 작은 구조로 나눠서 부분을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이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고 뒤쪽으로 갈 때는 뒤쪽에 많이 힘을 주고 오른쪽 우리 로봇이 달리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수많은 힘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리. 그에 따라서 그 몸체를 따라서 부분을 따라 각각 틀리적인 힘을 주고 목적을 따라서 달리기 할 때나 걸을 때나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차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전기적인 낭비죠. 왼쪽에다 줄까요? 오른쪽. 내가 오른쪽에 들면 오른쪽에다 많이 주고 왼쪽에 들면 여기다 주면 이마에다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면 여기다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부분 어디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될지가 결정되고 이 정도 힘이다. 무게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의 무게 측정 기능을 따라서 제가 그만큼의 전기를 갖다가 통제한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무게 측정을 따라 전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 힘을 준다는 거죠.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 하나 드는데 영체 이렇게 들으면은 에너지 낭비죠. 전기적인 에너지 낭비고 발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약간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겠죠. 정확히 이 힘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 이거를 관절할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둔탁한 로봇, 이것은 섬세한 로봇, 이러고 가지고 살짝만 집어주는 이런 것도 되고 어떤 글을 가지고 써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써야 될 때도 틀린 전기적인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힘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틀린 전기적인 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들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전기가 틀린 이 전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틀린 전기적인 힘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이 기술이 필요할 때는 실핏줄과 같은 전기 기술 규정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 방법이 전기 쪼개기 기술입니다. 전기를 이제 충방전 한다고 그랬을 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10개의 플러그, 자동차가 100대가 이제 서 있다 그러면 전기 충전소에서 한 대 충전하고 한 대 충전하고 한 대 충전 이 방식이면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전기 플러그가 100개가 있어서 100개의 차량에다가 동시에 충전이 엄청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배터리가 숫자가 이렇게 로봇 안에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면 거기다가도 일일이 플러그를 달아주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안에 미니 배터리 구조가 1000개가 있다. 로봇 안에. 그러면 미니 배터리 구조를 아무래도 많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몸체가 정확한 그 전기적인 힘을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체 어떤 미니 배터리, 구동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1000개다 그럽시다. 이론적으로. 100개라고 할까요? 그냥? 100개다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그 100개가 있는 게 낫습니까? 한 개만 있는 게 플러그가 100개가 있는 게 낫겠죠. 동시에 그러면 충전이 되고 동시에 방전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하려면 전기선을 수고스럽지만 각각 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실핏줄처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로 내리는 이 기술이 필요한데 플러그 주요 전기선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서브로 내려서 다시 10개를 만들고 서브를 내려서 10개를 만들고 이렇게 수없이 전기 쪼개는 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가 섬세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지선
도로를 얘기하자면 지선 구조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요 도로와 지선 구조. 큰 전기줄과 작은 전기줄 또는 미세한 전기줄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세한 전기적인 흐름을 주거나 시시각각으로 통제하거나 주고 안 주고 온오프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을 막 쓰다가 가만히 있으면 오프가 되는 거죠. 그쪽 부분에 오프가 되는 겁니다. 힘을 갖다 뺄 수도 있고 70%만 줄 수도 있고 40%, 20%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0%에 가깝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정기적인 온오프 방식과 정기적인 힘을 정확히 제어하는 이 기술이 들어갈 때 좌표와 숫자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명령을 동시에 인체에 있어서 몇천 군데라도 동시에 명령을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려면 CPU 설계가 지금으로는 어림없다. 수많은 통신 선로를 확보하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나 1000개로 쪼개서 100개나 1000개의 정보 이동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나 1000개 창고에다가 부려놓는, 그러니까 읽고 쓰기 하는,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보 잘게 쪼개기 또는 전기 충방전이 있을 때는 전기를 잘게 쪼개기 기술. 그래서 수많은 실핏줄과 같은 통신 선로, 정보 이동 또는 수많은 어떤 창고 저장 이런 경로 이런 거 창고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0.00001mm 이하로도 작게 단위를 나눠서 저장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열이 없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동하거나 전기적인 힘을 부여하려면 발열이 엄청날 겁니다. 그때 이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 전기를 빠르게 정체 상태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정체 상태에 있지 않게 한다. 정보를 정체 상태에 있지 않게 한다. 도로를 얘기하자면 내가 100군데 차량에다 짐을 실었는데 도로 한 군데밖에 정체가 되겠죠. 창고도 하나다 정체가 돼. 거기서 발열이 일어나고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를 잘게 쪼개서 그것을 수백 군데나 수천 군데 도로를 통해서 수백 군데나 수천 군데 정보 저장 창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읽고 쓰기 하는 곳으로 보내서 일 처리를 하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한 군데만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분. 그래서 그때는 일련 번호를 갖다 부여하는 거죠. 동영상 파일에 쪼갠 것 파일에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정보를 갖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대중소 틀린 크기로 자를 수도 있죠. 좀 창고가 좀 저장용량이 많은 것은 그것도 많이 하거나 뭐 좀 저장용량이 작은 것은 이렇게 부분. 그래서 어떤 뇌라든지 CPU라든지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CPU 같은 것들도 대중소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고, 도로 같은 것도 대중소로, 실핏줄 같은 우리 혈관이다 그러면 주요 큰 대동맥이 있고 대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좀 작은 게 있고 실핏줄과 같은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있단 말씀이죠. 신경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목적별로. CPU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CPU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확보한다. CPU를 그 안에 있는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숫자를 많이 확보한다.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모든 게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 목적별로 크기별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서 목적별로 이렇게 틀리게 사용합니다. 또는 같이 연합해서 데이터 링크라는 방법으로 연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모든 반도체 설계를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통신 선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정보를 수없이 쪼개가지고 수많은 통신 선로를 타고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의 개념으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 저장하고 읽고 쓰고, 그랬다가 정보를 잘게 쪼갠 정보에다 일련번에 매겨서 파일을, 암호 파일도 줄 수도 있고, 암호도 줄 수 있고요. 남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설계를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핏줄과 같은 명령 체계, 정보 이동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섬세한 큰 도로 있고 중간 도로 있고 작은 도로 있고 신경선도 우리 몸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의 이동, 전기도 큰 전기선, 중간 전기선, 작은 전기선, 미세한 전기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CPU 같은 거는 제가
CPU를 갖다가 GPU 개념을 줘가지고 직렬 연산인데 병렬 연산 구조를 이렇게 마더보드 바로 옆에 광통신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들고 ALU도 대중소의 개념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이것을 밑에 있는 하부 구조를 이렇게 많이 놓을 수 있죠. 발열만 해결하면 이렇게 뭐 냉각 기능만 좀 주면 이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GPU 기반으로 해서 AI 칩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AI 칩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에다가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기초 프로그램 이것을 어떤 플래시 메모리나 또 다른 걸 통해서 거기다 저장을 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응용 프로그램 하나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뭡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다.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티끌만한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당시간대 또는 몇 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했던 것을 기록해 놓는 정보의 기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메모리도 다 이렇게 전부 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아까 지금 들어가는 그런 개념도 다 들어간다.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도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나눠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해서 여러 군데 창고에서 이렇게 짐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메모리를 티끌만한 걸 붙여가지고 메모리는 병렬 방법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낸드 플래시하고 결합하는 이런 반도체도 얘기를 했었어요. SSD 그다음에 HDD도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일단 급한 정보는 제가 뭐 웹페이지를 열어본다 뭐 기타 급한 정보는 거기다 저장을 하고 나머지 시간차를 따라서 천천히 저장할 거는 천천히 저장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HDD나 SSD 현재 대중소 개념으로 안에도 잘게 쪼개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개념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그러면요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통신칩 같은 거나 차량용 반도체 이런 데도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들어고 수많은 목적별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